일단 독성이 없어야 되고, 입안에 들어가니까 독성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치아 색깔과 비슷할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오래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탈이 안 나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서 가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아에 데미지를 주면 안 돼요. 이를 많이 깎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편하게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싸면 좋겠죠. 근데 불행히도 치아는 진화되지가 않았어요. 치아는 제가 봤을 때 딱 40, 50대 정도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치아가 불행히도 제일 생이 안 됩니다. 치아 건강 또는 잇몸 건강 이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천하는 이 밖에 어떤 보조 기구라든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다, 칫솔이 제일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조금 선호하는 것도 어느 방식도 하나가 있냐면, 치과 의사로서 지금 2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니까 이 치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네. 옛 속담에도 몸이 1000양이면 치아가 900양이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또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씹어야 먹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중요할 것 같은데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강조하시는 게 안티에이징이나 네. 이 살리기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강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수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수명이 제가 기억으로 60, 70대인데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이제 90대, 100세를 아마 바라보는 것 같고, 저희만 해도 이제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치아는 진화되지가 않았어요. 치아는 제가 봤을 때 딱 40, 50대 정도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치아가 불행히도 제일 생이 안 됩니다. 태어났던 치아는 그대로 평생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왜? 평생 써야 할 치아가 그 중간 과정에서 잇몸이 안 좋아서 뽑힌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이가 닳아진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이가 뽑히게 돼요. 그러면 이를 안 뽑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뽑히게 하려면 내 치아를 잘 보존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양치질도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고, 치과를 오시라는 이유도 이 치아를 평생 쓰게 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걸 빨리 뽑아서 임플란트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절대 내 치아를 대체할 수준의 물질이 아닙니다. 내 치아가 제일 좋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소재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아까 에나멜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그 에나멜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소재도 지금 만들어졌고, 그동안 이를 복구하면서 굉장히 이를 많이 깎았는데, 내 치아를 많이 깎지 않으면서도 내 치아랑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코팅하듯이도 복구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미니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내 치아를 뽑지 않고 평생 쓰게 하는 치료의 방법이 이제 대두가 됐고, 꼭 민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시도 안 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예방이 중요하다, 올바른 관리법으로 내 치아를 평생 쓰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망가졌다면은 이를 뽑기보다는 내 치아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입냄새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과 만나다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냄새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입냄새를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항상 병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증상이 같더라도 원인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서 냄새가 나죠? 잘 보시면 썩은 곳. 맞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부패된 곳이에요.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 심하죠? 맡고 싶지 않죠. 네. 화장실에서 어떤 특정 부위에 냄새가 나는 데들이 있죠. 하수구라든지. 입에서 냄새 나는 말은 동일합니다. 즉 유기물질이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건데요. 부패가 되는 원인은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세균입니다. 특정 유기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그 유기물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요. 음식물 찌꺼기가 이 몸 사이에 계속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충치가 생겨도 냄새가 나요. 왜 그러겠어요? 충치라는 게 세균이 썩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치가 많이 생기면 냄새가 납니다. 또 풍치가 생겨도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잇몸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즉 충치가 있어도, 풍치가 있어도 전조 증상으로 먼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진행 과정이 더 진행되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딘가 충치나 풍치 등 구강병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아직 병은 없지만 비정상적으로 입안에 많아요. 그래도 냄새가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치를 안 하면 어때요? 냄새가 나죠. 똑같습니다. 이 입안 곳곳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요. 또
위장 상태가 안 좋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원인이 똑같아요. 위장이 안 좋아서 음식물들이 이렇게 역류해서 욱 올라오면 또 냄새가 나겠죠. 또 편도쪽에 염증 같은 거 있어도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즉 어딘가는 세균이 지금 살고 있다, 부패되고 있다 라면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는 것은 양치로 가볍게 없어지면 그건 단순하게 입냄새를 제거를 한 건데, 만약에 양치를 하고서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구강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충치일지 풍치일지 몰라요. 하지만 병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치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위인 경우에는 이제 내과를 가면 되겠지만, 예, 네, 구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 치과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치가 칫솔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일단 양치를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또 올바른 양치법 설명드렸잖아요. 치아의 원인인 건지 잇몸의 원인인 건지, 잇몸이 원인이 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양치법을 제대로 배워서 한번 양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좀 시원해요. 그 다음에 피가 멈췄고 냄새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아, 그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왜냐면 초기 치은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양치를 잘 꼼꼼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 이것은 진행된 충치가 있든지 진행된 풍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치과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치간 칫솔이라는 건 어떤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죠. 치간 칫솔은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와 이 사이와 잇몸이 만나는 틈이 있거든요. 거기를 닦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칫솔도 치간 칫솔은 똑같은 원리예요. 치간 칫솔도 그 사이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깨끗이 닦는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양치법도 이 사이를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틈새에 있는 이물질들과 세균을 깨끗이 제거하라, 그 뜻입니다. 룰 아웃이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이걸로 없어지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이제 활용을 해야죠. 자, 방금 전에 이제 미니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미니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이를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니시라고 강조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치과 치료는 과학기술과 소재의 발달과 동일시가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주면 되거든요. 치과 치료 어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막 금으로 때우고 뭐 은 같은 거 아말감으로 때우고 쇠 같은 걸로 이 씌우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채우기도 하고 또 요즘은 세라믹 가지고 이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료가 좋나 다 생각해 보시면 일단 독성이 없어야 되고, 입안에 들어가니까 독성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치아 색깔과 비슷할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오래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탈이 안 나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서 가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아에 데미지를 주면 안 돼요. 이를 많이 깎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편하게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싸면 좋겠죠. 이런 걸 다 만족시키면 최고의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술이라는 건 멈춰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술이 출발을 하느냐, 임상가들이 하면서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임상가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술은 발달하지가 않아요. 가장 치아랑 비슷한 재료를 어떻게 하면 이를 안 깎으면서 내 치아랑 똑같이 하고 나중에 탈이 나지 않고 오래 쓰게 만들까 하는 발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민실한 용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으로 그런 과정을 1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요. 단순 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서 더 좋은 소재, 즉 치아랑 가장 더 유사한 소재, 더 정밀한 가공 방법, 더 정밀한 접착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계속 연구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민희 씨가 오해를 받았던 게 초창기 때는 앞니에다 많이 하니까 이거는 예뻐지는 미용 치료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금니까지 다 합니다. 즉 씹는 부위까지 얇게 만들어서 코팅을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왜? 내 치아랑 워낙 유사하게 만들면서 정밀하게 만들고 치아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한 재료보다 탈이 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검증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7만 케이스가 넘게 했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거를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보여지는 거는 다 비슷한데 이런 오랜 시간이 안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다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이런 방식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임상 적용을 하면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라미네이트 들어보셨죠? 네. 크라운. 가장 흔하게 했던 미용 치료 중에 하나죠. 신미라는 미용의 목적을 100을 얻기 위해서 뭘 희생시켰냐면 치아의 건강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점수가 높은데 이쪽은 너무 낮아요. 또 레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 치료법도 편하고 심리적으로도 우수해요. 근데 이 재료는 오래 가질 못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금은 또 좋습니다. 금은 잘 탈이 안 나요. 금은 연선전성이 있어서 틈새를 잘 메꾸거든요. 그래서 잘 탈이 안 나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는데 티가 나죠. 그렇죠.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세라믹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치아랑 유사하고 세라믹 중에서도 특정 세라믹이 굉장히 치아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정밀하게 만들면 틈새가 잘 안 생겨요. 우리 다 탈나는 거는 틈새에서 생기거든요. 틈에 세균이 들어가서 생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 가면 타일과 타일 사이는 때가 잘 낍니다. 물때가 끼죠. 예, 근데 이게 딱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세라믹은 매끈하기 때문에 때가 잘 안 끼지만은 틈새가 있는 이 매질 부분은 때가 잘 껴서 까맣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즉 틈새가 완전히 메꿔져 있고 표면이 매끈하고 한다면 세균이 침투를 못하면서 치아를 그대로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세라믹이 되게 화학적으로 안정성 높아서 충치도 잘 생기지도 않고 또 치아랑 비슷하기 때문에 깨져지는 게 아니라 닳아져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치아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미니 씨는 목표가 바로 내 치아랑 똑같이 만들어서 탈나지 않으면서 오래 쓰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강 원장님, 네. 미니시 할래요. 미니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아 복구 솔루션이다. 이를 복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복구하느냐? 내 치아랑 가장 비슷한 재료를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오래 쓸 수 있게 내 치아랑 똑같이 만드는 복구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어금니도 가능하고 앞니도 가능하고 틀어진 치아도 가능하고 특히 노화된 치아들, 특히 에나멜이 손상된 치아에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를 닦다 보면 피가 난다라는 경우, 네. 아까 풀치가 있는 경우에도 피가 나서 네. 계속 닦다 보면 사라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경우하고 피가 나서 위험한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가 염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염증은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몸의 어떤 면역 반응이에요. 특히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세균을 막기 위해서 백혈구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류가 굉장히 풍부해지죠. 그러면서 부어요. 이게 바로 면역 반응이거든요. 혈류가 풍부해지니까 어때요? 살짝만 톡 건드려도 피가 납니다. 근데 피가 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인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원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붓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었던 잇몸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피가 터지게 돼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마사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혈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빨리 낫게 만들죠. 근데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가 났다. 그거는 세게 닦은 거예요. 찔린 거예요. 다친 겁니다. 외상. 잘못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다는 것은 이제 외상인 거고, 웬만하면 다 이제 피가 나는 원인들은 거의 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경우에 피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닦다 보면 개선된다. 개선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일주일 이상이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의심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가 잘 안 멈추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피가 잘 안 멈추는 약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스피린 같은 아스피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양치를 하더라도 피가 안 멈춰요. 그런 경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치간 칫솔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혹시 치과 의사로서 치간 칫솔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치간 칫솔은 이런 걸 좀 선택하세요, 이런 팁도 있을까요? 네, 치간 칫솔의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 공간의 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 크기하고 잘 맞춰야 되겠죠. 공간이 너무 큰데 칫솔이 작으면 하나만 하겠죠.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좀 맞아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공간은 작은데 큰 치간 칫솔을 억지로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진짜 피가 나고요. 외상을 입기도 하고 오히려 공간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쑤시개 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쑤시개. 그래서 이쑤시개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굳이 없는 공간을 우리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막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공간하고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치간칫솔을 사용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에 어느 정도 타이트해서 세균이 제거가 될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치간칫솔을 써야지 너무 억지로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다든지 하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치아 건강 또는 잇몸 건강 이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천하는 이 밖에 어떤 보조 기구라든지 제품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모든 것 중에서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다. 네. 칫솔이 제일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조금 선호하는 것도 어느 방식도 하나가 있냐면 수압으로 뿌리는 방식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유용해요. 우리가 청소할 때 틈새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 틈새에 잘 들어가는 것들은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균을 효율적으로 제거
제거하기 좋은 방법인데 내가 좀 편하거나 효율적이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양치법과 병원에서 하는 스케일링은 내 치아를 평생 쓰게 하기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네. 모든 질환은 조기 예방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증상이 있으면 항상 늦었다. 우리 암이 발생했을 때 암이 조그마할 때 우리가 알아서 없애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좋을까요? 증상이 있어서 아파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답이죠. 네. 치과 진행 딱 그래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은 진행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충치가 초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증상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치료법도 되게 쉬워요. 그 부위만 살짝 제거하고 레진 같은 걸 떼우면 돼요. 근데 더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레진 갖고 안 돼요. 이제 인레이라고 치료를 해야 되고, 더 광범위하게 손상이 왔다. 그러면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까지 도달했다.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걸 더 지나잖아요. 그럼 이를 뽑아야 돼요. 즉 증상하고 무관하게 질환은 진행되고 있을 거니까 반드시 미리 와서 미리 받는 게 고통도 덜하고 돈도 안 들고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돈 벌려고 막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늦게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더 치과가 좋을 수 있어요. 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